55쪽 창의 탐구편. 목성은 지구와는 다른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목성에 생명체가 산다면 그 생명체는 어떠한 특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목성의 특징과 관련지어 목성에 생명체가 산다면 어떠한 모습일지 쓰시오. 이런 거는 하여튼 뭐 창의력 문제이긴 하죠. 근데 이런 거를 보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성은 기체 행성 중 하나이다. 지구와 같은 딱딱한 고체 표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날 수는 있어요. 어? 날 수는 있어요. 뭐 그러면 이제 뭐 날개가 달렸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수소와 약간의 헬륨으로 되어 있다. 뭐 그러면 뭐 수소로 호흡을 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상층부 온도는 마이너스 130도씨로 아주 낮지만 표면은 1000도씨 이상이나 된다. 온도차가 많이 나네. 그 다음에 적도상의 중력은 지구의 약 2.4배로 매우 높다. 중력이 크다. 이게 등치가 크기 때문에 중력도 크고요. 높은 압력 때문에 암모니아도 액체 상태가 되고 만다. 압력이 높다 이거네. 그래서 요런 이제 정보를 가지고 얘네가 쓰는 거지.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자, 아까 뭐 윤서가 얘기한 것처럼 표면이 기체로 되어 있어서 뭐 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 걸 쓰는 거죠. 표면이 기체로 되어 있어서 날개가 있고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날개가 있고 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어요. 높은 압력이다.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게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높은 자기 생각을 쓰는 거니까 압력에 견딜 수 있게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을 것이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의견을 적는 겁니다.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수소로 호흡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수소로 호흡하는 뭐 어떤 생물이 있나?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다 산소 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의견을 적어 보는 거죠. 수소로 호흡할 수 있을 것이다. 온도에 따라 잘 변달하죠. 온도 변화를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또 중력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중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이 발달해 있어야지 이게 잘 움직이거든요. 근육이 발달돼 있을 것이다. 반대로 뭐 중력이 작은 데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태화돼요. 우리
그 어떤 영화에 화성에서 태어난 애가 있는데, 걔가 화성이 그 중력이 작거든요. 그래서 걔를 지구로 데려올 때 근육 운동을 막 시키거나 뼈를 보강해가지고 데리고 오더라고. 아무튼 화성인은 그렇게 세지 않아 사실. 만약에 화성인이 있다, 원래 중력이 작으니까 지구인이 훨씬 셀 거야. 싸우면은 지구인이 이길 거예요. 그 다음 없네. 이거 끝인가요? 네. 여기까지 했고,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는 식물의 구조와 기능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복습하고 할게요. 식물은 이제 잎, 줄기, 뿌리, 이런 꽃,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먼저 잎은 광합성이라는 걸 한다. 광합성 엄청 중요한데, 물과 햇빛,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녹말과 같은 양분을 생성하는 작용이고, 잎에서 일어나고,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필요한 부분으로 운반되어 사용되거나 저장된다. 근데 이 녹말이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떨어뜨렸을 때 얘가 청람색으로 바뀌면, 그러면 녹말을 만들었다, 녹말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잎에서 일어나는 작용 두 가지 중요한 게 광합성과 증산작용입니다. 증산작용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되는 겁니다. 이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물이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체온을 또 조절해 주고요. 체내의 농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증산작용이. 기공이라고 하는 건 잎의 뒷면에 많아요. 뒷면에 많습니다. 이 작은 구멍이. 그 다음에 줄기는 이렇게 물관 같은 게 있어 가지고요. 물관도 있고 체관도 있는데, 물과 무기양분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물관이고, 이런 외떡잎식물이라고 합니다. 외떡잎식물. 외떡잎식물은 물관의 배열이 불규칙하고, 요거는 규칙적이잖아. 이거는 쌍떡잎식물이라고 합니다. 샐러리 같은 애들은 쌍떡잎식물이야. 쌍떡잎식물은 이 물관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는 운반작용하고요, 지지작용하고, 연결작용하고, 줄기에 양분을 저장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장작용도 합니다. 감자는 사실 줄기입니다. 뿌리가 아니라 땅속에 있어도. 감자나 양파나 사탕수수 이런 거는 줄기에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들이에요. 자, 여기 물관은 설명이 나왔는데 체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체관은 유기 양분의 이동 통로가 됩니다. 유기 양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양분, 그게 체관을 통해서 각각의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죠. 뿌리는 지지작용하고요, 쓰러지지 않게. 그 다음에 흡수작용합니다. 특히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뿌리에 양분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근, 무, 인삼, 고구마 이런 거는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는 거고, 뿌리도 두 종류가 있는데, 원뿌리가 있고 겹뿌리가 있는 얘네를 고든뿌리라고 해. 고든뿌리. 원뿌리가 있고 겹뿌리가 있는 거를 고든뿌리라고 하고, 원뿌리 없이 그냥 이렇게 수염처럼 나와 있는 걸 수염뿌리라고 해요. 근데 고든뿌리로 되어 있는 애들은 쌍떡잎식물이 고든뿌리. 강아지풀 이런 거는 이제 외떡잎식물입니다. 외떡잎식물.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꽃과 열매. 꽃은 생식기관이야, 생식기관. 생식기관이라는 거는 자손을 남기는 그런 기관이 되겠고요. 꽃에는 암술이 있고, 가운데 암술이 있고요.
그 주변에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가서 이 수술이 이렇게 자라나요. 사실 자라나가지고요. 요 안에 미씨라고 하는 게 있어. 걔랑 만나. 그러면 진짜 열매가 돼요. 씨앗이 되는 거야. 씨앗. 그래서 암술 수술 중요하고 그거를 보호하고 꽃잎이 보호하고요. 꽃받침이 이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있으면 갖춘 꽃이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갖춘 꽃이고, 그쵸? 암술의 머리에 수술에서 나온 그 꽃가루가 올라가는 거를 꽃가루 바지라고 합니다. 꽃가루 바지 이후에 수정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이 된 다음에 씨앗이 생기고 요런 이제 뭐 열매 같은 게 생기고요. 그 씨앗을 퍼뜨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바람에 의해서 퍼지는 경우가 있고 민들레나 뭐 이런 뭐 단풍나무 씨앗이나 이런 거 동물에게 먹힌 뒤 동물의 배출물을 통해서 퍼지는 경우가 있고 몸에 달라붙어서 퍼질 때도 있고 꼬투리가 터질 때 그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고 물을 이용하여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포. 생물들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로 되어 있고요.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세포로 되어 있으면 생물이고 세포로 안 되어 있으면 무생물이고, 양파의 표피세포는 벽돌처럼 되어 있고 세포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현미경 사용하는 방법. 처음에 배율이 낮은 거부터 쓰는 거예요. 낮은 거부터. 그 다음에 아무튼 배율 낮은 거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전원을 켜가지고 조명장치 켜고, 여기 조리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밝기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프레파라트라고 해요. 이거를 얘를 프레파라트라고 해요. 프레파라트를 올려놓고 고정하고요. 옆에서 바라보면서 조동나사를 돌려서 재물대를 최대한 대물렌즈에 가깝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보면서 조동나사를 돌려서 상을 맞춘다. 네, 어느 정도 맞았으면은 미동나사를 돌려서 상을 맞춘다. 그 다음에 고배율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배율로 관찰하고 난 다음에 고배율로 올리면 됩니다. 알 것 같죠? 그쵸? 자, 58, 59쪽에 있는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좀 어려워도 읽어보시고,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잎해수를 똑같이 맞춘 다음에 하나는 이제 어둠 상자를 씌웠다. 이거는 이제 빛을 안 준 겁니다. 이거. 다른 하나는 빛을 줬다. 그럼 빛을 받은 애가 광합성을 했겠죠?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있다가 알코올 램프로 물을 끓인 다음 불을 끈다. 그 다음에 잎을 따서 넣어서 이게 끓인다. 물중탕 하면 되는데, 요게 뭐 하는 거냐면, 요거는 염록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염록소를 제거하는 거야. 그래야지 색깔 변화가 잘 보이기 때문에. 색깔 변화를 보려고 하는데 너무 녹색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제 결과는 아시는 게 좋은데, 햇빛을 비춘 애가 얘가 청람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뭔가 이제 거뭇거뭇한 애들이 생겨요. 왜냐면 햇빛을 쏘인 애는 뭐해서 광합성을 해서 뭘 만들어? 녹말을 만들거든요. 녹말이 있습니다. 요런 실험입니다. 요런 실험. 어려운데. 아무튼 그래도 읽어보시면 빛을 조절을 했잖아. 빛을. 그러니까 햇빛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아이오딘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잖아요. 이거는 녹말 검출하는 시약이니까 녹말이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어렵죠? 근데 잘 읽어보시면 아는데. 윤서는 맞췄죠? 그쵸? 현준이가 다르게 해준 것은 뭐예요? 그런 거를 이제 햇빛의 양이다 뭐 이렇게 쓰면 돼요. 햇빛의 양을 다르게 해준 겁니다. 햇빛의 양을 다르게 해준 겁니다. 하나는 햇빛을 주고 하나는 안 주고. 자, 앞에 실험 과정 리을에서 알코올이 들어있는 비커를 직접 가열하지 않고 가열된 물이 든 비커에 넣은 까닭은 알코올에 불이 붙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가열하다가 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알코올이 불 붙기 쉽기 때문이다.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거죠. 알코올이 불이 잘 붙어요. 괜히 직접 가열하다 불 붙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물중탕이라고 해. 사실은 물을 가열해서 가열하는 거를, 이런 거를 물중탕이라고 합니다. 물중탕으로 지금 가열한 거야. 자, 요 실험 결과를 알 수 있는 거, 햇빛이 있어야지 광합성을 할 수 있다. 햇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할 수 있고 녹말을 만들 수 있다. 녹말을 만든다. 그냥 햇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 없다라고. 그래도 되죠.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 녹말을 만든다. 이것도 좀 써줄게요. 광합성 결과 녹말을 만든다. 자, 오른쪽은 감자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본 건데, 요게 요렇게, 이게 청람색이라고 해요. 청람색. 감자의 색깔 변한 까닭. 까닭은 이제 녹말이 있기 때문에. 녹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왜냐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사용한 까닭인데, 요거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의 성질을 쓰시면 되죠.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녹말과 반응하여 청람색이 된다. 청람색이 된다. 요거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의 성질 쓴 겁니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녹말과 반응하여 청람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창의탐구편은 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문제 꼼꼼히 읽으시면 알 수 있거든요.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는데, 자, 강한 빛을 받을 때가 약한 빛을 받을 때보다 어때요? 온도 똑같을 때 어때요? 더 강한 빛을 받을 때 더 광합성 많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온도, 강한 빛을 받을 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광합성량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높아지는데 여기 중요하네. 봐봐, 35도까지는 높아졌는데 40도 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어? 너무 높아졌어. 여기 갑자기 줄어들었어, 그쵸? 그리고 빛이 약할 때는 온도가 높아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쵸? 그냥 다 10이니까 40이 되면 아예 0으로 떨어졌네요. 그런 거를 파악을 하시는 거고, 다 말이 어려워가지고 좀 힘든데,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높아지다가 일정하지? 맞아요? 높아지다 일정하잖아, 그쵸? 근데 빛이 약할 때는 처음에만 조금 높아지고 나머지는 계속 그냥 10이네. 맞죠?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같이 풀게요. 경진이가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온도 변화도 적고요. 온도를 하나만 실험한 게 아니잖아. 이게 온도 높이면서 실험한 거잖아요. 온도도 한 거고 빛의 세기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한 거예요. 이렇게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세 가지 알아보려고 실험했습니다. 실험 가와 나에서 다르게 해준 조건은, 다르게 해준 거는 따로따로 얘기하겠군요. 가는 온도도 다르게 해주고 빛의 세기도 다르게 해줬는데, 이거 둘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가에서는 온도와 빛의 세기, 나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빛의 세기. 그렇게 다르게 해줬고요. 그래프로 그려라. 어려워도 한번 해보십시오. 점 찍어가면서 점 찍은 다음에 나중에 연결하면 됩니다. 2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해보세요. 어렵네, 문제는. 문제는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한번 해보자. 2번, 3번. 2번은 점 찍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그림을 잘 일단 그리셔야 되겠죠. 이게 빛의 세기가 센 거부터 할게요. 0.03일 때 12, 그럼 12면 한 요 정도는 되겠다. 그쵸? 15, 12, 요 정도 되겠다. 0.06일 때 24, 한 요 정도 되겠다. 25에서 조금 밑에 하면 되죠. 그 다음에 0.09일 때, 여기가 0.09네요. 36, 한 요 정도 되겠다. 36. 그 다음에 0.12, 여기네요. 그러면 0.4, 여기네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점 찍고, 0.15, 점 찍고, 세 칸마다 하나씩 찍으면 되겠네.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세 칸. 0.21 여기네. 여기 있다. 점 찍으면 되겠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거 조금 빗나가네. 이렇게. 그게 이제 빛의 세기가 셀 때, 빛의 세기가 뭐라고 써져있지? 빛의 세기가 강한 빛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예. 강한 빛을 쓰는 게 낫겠다. 요거는 강한 빛. 그 다음에 얘는 5 다음에 계속 10이네. 그쵸? 여기서 5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10. 세 칸마다. 내가 여기 칸을 잘못했구나. 미안해. 여기 찍어야 되는데. 그쵸? 어쩐지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그려진다 했다. 미안해요. 하나, 둘, 세 칸이니까 한 36이니까 요 정도 되네. 요 정도. 이러면 맞네요. 괜찮네요. 이러면 이렇게. 요거고, 여기서는 이제 세 칸마다 10에다 찍으면 됩니다. 10에다가 됐다. 요렇게 된다. 얘가 약한 빛.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렸고요. 근데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게 그런 게 식물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진이 할아버지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참외 농사를 하고 있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참외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자, 온도는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온도는 몇 도가 좋을 것 같아요? 온도는 35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온도는 35도씨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빛의 세기는 약한 거보단 강한 빛이 좋죠. 그쵸? 강한 빛을 쏘여줄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한 0.12 정도면 충분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 별 소용이 없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탄소의 농도는 0.12% 정도 되면 됩니다. 요 조건이 제일 잘 자랄 것 같아요. 온도는 35도씨 강한 빛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0.12%로 맞춘다. 근데 원래 공기 중에 있잖아요. 여기 떠돌고 있는 공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0.03 밖에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려면은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안에 일부러 뭐 연탄 같은 거를 태워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져가지고 그 식물들이 더 잘 자랍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이산화탄소 농도를 좀 높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양파의 표피세포.
양파의 표피세포 관찰하기 위해서 프레파라트를 만든다. 프레파라트라고 하는 건 현미경 표본을 말하고요. 우리 이런 것도 안 했죠. 이런 것도 좀 할게요. 나중에 이런 것도 좀 여기 요 영재반 수업에서는 좀 이런 것도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요거 만든 다음에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려고 한다. 광학 현미경 사용 방법을 쓰시오. 와, 이거 어렵네. 앞에 다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 뭐지? 저배율로 맞추는 거죠. 그 회전판을 돌려서 대물 렌즈에 배율을 낮춘다. 네. 대물 렌즈의 배율을 낮게 한다. 그 다음에 조명 장치를 켜는 거예요. 조명 장치를 켜고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세 번째, 프레파라트를 재물대에 올려 놓습니다. 프레파라트를 재물대에 올려 놓습니다. 네 번째, 옆에서 보면서 조동나사를 돌려 재물대를 대물 렌즈와 가깝게 합니다. 다섯 번째, 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조동나사로 먼저 합니다. 조동나사로 대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동나사로 초점을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맞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는 7번은 이제 고배율로 관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아유 팔 아프겠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시고요. 자, 팔 아파도 한 번씩은 써보시고 2, 3번을 한번 그래도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기억하고 니은 차이는 기억은 물을 한 방울 뿌린 거고 니은은 물을 뿌리긴 했는데 나중에 뭘 뿌렸냐면 염색약을 뿌린 거예요. 염색약. 아세트올세인이라고 하는 염색약을 뿌린 겁니다. 기억하고 니은의 차이.
자, 염색약의 역할을 아시면 되는데 염색약은 핵을 염색하는 거예요. 핵을. 그래서 니은에서 기역보다 핵이 잘 보입니다. 핵이 염색이 되거든. 빨갛게. 네, 핵이 잘 보입니다. 자, 3번에 니은의 프레파라트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경우 양파의 표피 세포의 모습을 그려라. 그리면 되긴 해요. 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뭐 보통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 잘 못 그리는 사람도 성의껏 해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죠. 이렇게. 이 정도만 그릴게요. 네. 그리고 양파의 세포의 특징, 규칙적인 모양이고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포벽과 핵이 있고요. 그 정도 쓰면 되지 않나?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요런 현미경으로 좀 더 실험을 좀 더 할게요. 지금은 창의력 키우기 한번 1, 2번 한번 해보시고
자, 요거 1, 2번 관찰하고 차이점을 써라. 윤서 뭐 썼죠? 차이점이요? 네. 나뭇잎 개수가 다르다. 뭐 느티나무는 나뭇잎이 많고, 느티나무는 나뭇잎, 뭐 가지, 뭐 이런 게 가지 이런 게 많네요. 근데 이제 바오밥 나무는 느티나무에 비해서 뭐가 또 다르죠? 바오밥 나무는 줄기가 굵네요, 그쵸? 바오밥 나무 줄기가 굵다. 근데 요 잎은 별로 없네요. 왜 그럴까요? 증상작용 때문에 방어막 나무는 더운 지방에 있어 피 많으면 증상작용이 해 수분이 날아가서 죽을 수 있고 그래서 나뭇잎이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더운 지방보다는, 왜냐면 뭐 더운데 열대지방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 근데 이게 더운 것보다도 건조한 게 문제야, 사실은. 건조한 지역에 있어서 증산작용이 덜 일어나야 수분을 저장할 수가 있죠. 저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두꺼운 것도 그런 거죠. 이 두꺼운 거는 수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두꺼운 겁니다. 잎이 적은 것은 증산작용이 좀 덜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바오밥 나무가 이제 몸뚱이가 이제 두꺼운 것은 수분을 저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느티나무는 뭐 비가 많이 오는 이런 거는 이제 시골에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자, 민들레 씨앗이 퍼지는 것처럼 이거 좀 모방해서 낙하산 같은 거 만들었다라고 써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건데, 광합성이랑 좀 비슷한 발명품 뭐 있을까요? 뭐 생각한 거 있을까요? 광합성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있을까요? 광합성 비슷한 거. 태양전지 같은 거 있습니다. 이게 빛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양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태양전지 이런 거 비슷합니다. 태양전지도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바꾸고 뭐 저장할 수도 있겠죠. 뭐 햇빛이 이렇게 쬐어주면은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랑 뭐가 비슷한 게 있을까요? 증산작용. 식물체의 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 증산작용이랑 뭐 비슷한 거 있을까? 뭐, 요 수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책에는 분무기라고 하나 뭐 이렇게 써져 있긴 하네요. 뭐, 분무기가 비슷할까? 분무기보다는 가습기 뭐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가습기.
가습기는 물이 증발되어 습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증산작용도 체내 수분량 조절하고요. 물이 증발하는 거 마찬가지로 일어나니까 가습기가 제일 그래도 비슷한 발명품일 것 같네요. 됐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